빨간 호리병박 위기 결정할게. 이제 강가에 가서 놀지 마라. 엄마는 몇 번이고 다짐을 놓았다. 왜요? 특별한 까닭은 없어. 어쨌든 이제 강가에 가지 마. 엄마는 내가 강가에 가는 게 싫어. 눈치챈 거지, 엄마가. 그지? 자, 엄마가 눈치챘습니다. 왕과 관계를 눈치챈 거야. 관계를 눈치챔. 누누는 엄마의 말을 듣지 않고 여전히 강가로 달려갔다. 누누는 강의 넋을 빼앗긴 듯 보였다. 곡식도 익어가고 뜨겁게 타오르던 태양도 사그라들었다. 열기가 휩쓸던 하늘에도 이제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계절이 변화한 거지. 곡식이 익어가고요. 열기가 사그라들었어요. 그러면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되고 있다는 소리지. 계절의 변화를 얘기하고요. 계절의 변화. 여름에서 가을로 가고 있습니다. 여름이 끝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누누는 아직도 빨간 호리방박 없이는 수영을 할 수 없었다. 자, 누누는요, 자신이 수영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자신이 수영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내년 여름에도 나한테 수영을 가르쳐 줘야 해. 누누가 말했다. 사실 지금 넌 수영할 수 있어. 내가 겁을 먹어서 못할 뿐이지. 두려움 때문에 수영을 못한다고 누가 생각하고 있어? 완이 두려움 때문에 수영을 못한다고 생각하고, 누누는요, 자신이 아예 수영을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와는 수영할 수 있는데 넌 두려움 때문에 못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그래도 내년에 또 가르쳐줘.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누누가 얕은 물가에서 물장구 치고 있을 때였다. 우리 강 건너까지 한번 가보자. 넌 호리병박을 안고 가면 될 거야. 줄곧 꼼짝 않고 앉아있던 완이 누누에게 제안을 했다. 무서워. 내가 있잖아. 그래도 무서워. 내가 널 꼭 잡고 있을게 하면서 지금 안심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안심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럼 좋아. 절대로 날 놓으면 안 돼. 와는 고개를 끄덕였다. 강 가운데 이르자 누누는 자신이 강 양쪽에서 아득히 멀리 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순간 누누가 갑자기 두려움을 느껴요.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그때 와는 누누를 보고 싱긋 웃어 보였다. 그의 웃음은 의미심장했다. 매우 뜻이 깊은 웃음이야. 꼭 무슨 음모를 갖추고 있는 듯했다. 어떤 음모야? 지금 누누가 어떤 계획을 꾸미고 있어요. 계획을 꾸미고 있다는 것을 꾸미고 있음. 사방이 온통 강물로만 둘러싸여 있었다. 누누는 이 강이 너무나 크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다. 누누는 다시 완을 쳐다보았다. 자, 누누가 다시 완을 쳐다보는 이유가 뭘까요? 완이 돌아와 주기를, 돌아가 주기를, 다시 강이 너무 넓은 거야. 그래서 다시 돌아가 주기를 바라고 완을 쳐다보는 거야. 완은 무표정한 얼굴로 앞만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 돌아가자. 앞으로 가나 돌아가나 멀기는 마찬가지야. 그래도 무서워. 완은 그래도 계속 앞쪽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무언가 결단을 내린 듯 했다. 어떤 결단일까요? 자, 호리병박을 뺏을 결단이야. 호박이 아니고 호리병박을 뺏을 결심을 한 거야. 결심을 했고요. 무섭다니까. 무섭긴 뭐가 무서워. 뒤로 넘어갈게.
갑자기 완이 누누를 꼭 끌어안더니 누누의 손에 들린 호리병박을 낚아챘다. 자, 왜? 너 수영할 수 있어. 너 두려움 때문에 못하는 거야.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지. 수영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뺏은 겁니다. 누누는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공포에 떨며 두 손으로 물을 움켜쥐면서 누누는 완을 향해 소리쳤다. 호리병박! 호리병박! 하지만 완은 미소를 지으며 누누에게서 멀어져 가기만 했다. 자, 이게 만일 진짜 완이 빠뜨려 죽일 생각이었으면 이 미소 짓는 거 진짜 섬뜩하겠지. 그런데 누누는 그런 애가 아니지, 그지? 정말 수영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러는 거야. 누누는 계속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2초 정도 물속에 잠겨있던 누누가 물 위로 튀어오르더니 급에 질려 미친 듯이 소리 질렀다. 살려줘! 그때 강가에 나와 있던 누누의 엄마가 그 모습을 보았다. 엄마는 순간적으로 넋이 빠져 쳐다보다가 이내 주위를 향해 소리치기 시작했다. 사람 살려! 엄마가 보기에는 완이 누누를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겠지, 그지? 여기서부터 이제 갈라하자. 누누의 입으로 물이 쏟아져 들어왔다. 벌컥벌컥 물을 삼키던 누누는 정신없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물에 숨이 막혀 고통스럽게 기침을 해댔다. 그래도 완은 건져주지 않았다. 여기 자, 요까지가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물에 빠져 지금 허우적거리는 누누의 모습이 나타나 있고 허우적거리는 누누의 모습이 나타나 있고 완은 건져주지 않았대요. 왜 안 건져주었을까요? 너 혼자 수영할 수 있어. 해봐. 이 뜻이지. 혼자 수영하길 바라고 있었기에 안 건져준 거야. 다시 한번 물 위로 솟아오른 누누는 원망의 눈초리로 완을 쳐다보았다. 자, 일부러 자신을 구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렇지, 자신을 구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쳐다보는 거야. 밭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이 고함 소리에 강가로 달려왔다. 누가 고함 쳤어? 엄마가 사람 살려! 이렇게 고함 질렀지, 그지? 순식간에 사방이 소란스러워졌다. 누누가 더 이상 몸부림치지 않고 그대로 물속에 가라앉자. 이거 아닌데, 그지? 이때쯤 되면 자기가 스스로 헤엄쳐야 되는데 누누는 그냥 물속에 가라앉아 버린 거야. 그래서 완도 당황하기 시작했다. 자, 예상과 다른 거야. 예상과 달라서. 그래서 완도 당황하기 시작했고요. 완은 재빨리 누누에게로 다가가 그녀의 두 손을 끌어당겨 빨간 호리병박을 쥐어주었다. 자기 예상과 달라져 버린 거야. 누누는 호리병박을 안은 채 두 눈을 꼭 감고 기침을 하며 스럽게 울기 시작했다. 누누는 울면서 엄마를 불렀다. 완은 무슨 말인가 하고 싶었지만 말을 할 수 없었다. 자, 예상하지 못한 결과에 지금 이게 아닌데 이쯤 되면 누누가 혼자 스스로 수영해야 되는데 근데 예상하지 못한 결과 누누를 죽이려고 한 결과가 된 거야. 결과에 지금 굉장히 당황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너무나도 당혹스럽기 때문이다. 그는 더 이상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완은 멍청한 표정으로 호리병박의 허리에 묶인 새끼줄을 잡은 채 누누를 강가로 이끌고 나왔다. 강가에는 많은 사람이 나와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너무나도 무겁게 완을 짓눌렀다. 그 순간 완은 자신이 죄를 지은 듯한 느낌이 들었다. 자, 왜? 자신의 행동이요. 자신의
자, 자신의 행동이 누누가 행동에 누누가 죽을 뻔한 것에 대한 죄책감에 지금 죄를 지은 듯이 남들 보기에는 꼭 죽이려고 한 것처럼 보이지. 그런 죄책감에 죄를 지은 듯한 느낌이었고요. 누누의 엄마는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누누! 엄마! 누누는 호리병박을 꼭 끌어안은 채 울음을 터뜨렸다. 완이 누누를 강가로 끌어올렸다. 호리병박을 손에 넣자 누누는 극도의 원망으로 바뀌는 걸 느꼈다. 자, 죽음의 공포가요. 죽을 수 있었다는 죽음의 공포가 완에 대한 원망으로 바뀐 거야. 완에 대한 원망으로 바뀜. 누누가 완을 향해 소리 질렀다. 사기꾼, 넌 거짓말쟁이, 사기꾼이야. 사기꾼이라는 말 들었을 때 완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버지가 사기꾼이라 가지고 자기는 애들한테 따당하고 외롭게 지내잖아, 그지? 그런 소리를 그래도 마음을 열고 친하게 지냈던 누누에게서 들었으니까 정말 마음 아팠을 것 같지, 그지? 근데 누누는 왜 사기꾼이라고 했을까? 자신을 속였다고 생각했겠지, 그지? 자신을 속였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사기꾼이라고 그런 거야. 말을 마친 누누는 엄마 품으로 뛰어들며 온몸을 떨면서 엉엉 울었다. 그 다음 넘어갈게. 누누, 괜찮아. 누누, 무서워할 것 없어. 엄마는 누누를 다독이며 이렇게 말했다. 완은 고개를 떨군 채 그저 서 있는 수밖에 없었다. 누누의 엄마는 두 손을 부릅뜨고 완을 노려보며 말했다. 넌 왜 그렇게 사람을 속이는 거니? 사람들한테 무슨 원수가 졌다고 그런 짓을 한 거야. 왜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거냐고? 완은 지금 속이려고 한 거 아니지, 그지? 근데 완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완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 엄마는요, 완이 사람들에 대한 원망 때문에 일부러 누누를 물에 빠뜨렸다고 생각하는 거야. 생각하는 거고, 완은 뭔가 말을 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두 눈에 두 줄기 눈물이 콧등으로 흘러내렸다. 자, 이게 완이 우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 아니잖아, 그치? 그리고 또 미안하기도 하고, 누누에 대한 미안감,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어 지금 서운한 거야. 서운함. 이 감정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야. 누누는 엄마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강가를 떠났다. 완 혼자만이 마지막까지 강가에 서 있었다. 그의 여기 이제 요 A 부분. 그의 머리카락에서 방울방울 물방울이 떨어졌다. 그 물방울은 가냘픈 그의 몸뚱이를 타고 강물 속으로 흘러 들어갔다. 그의 옆에 선 빨간 호리병방만이 둥둥 떠다니고 있다. 자, 여기는 요 부분은 완의 외로움하고 서글픔을 완이 외로워요, 서글퍼요 이렇게 안 했지, 그지? 서글픔을 갖다가 혼자 남은 강가 뚝뚝 떨어져 있는데 그 옆에 호리병방만 없는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간접적으로 묘사해주고 있어. 간접적으로 묘사해주고 있고,
강 위로 저녁바람이 불어오면서 강물이 일렁이기 시작했다. 강물은 순식간에 완의 가슴까지 차 올랐다가는 다시금 종아리까지 물러나곤 했다. 빨간 호리병박은 작은 심장처럼 강물 위에서 반짝반짝 요동치고 있었다. 하늘은 점점 어두워져 갔다. 벌거벗은 완의 몸 위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자, 이 차가운 바람은 이제 가을이 되니까 저녁 바람 차갑겠지 일 수도 있고요. 또는 자,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멀거벗은 완의 몸 위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편견으로부터 사람들이 쟤네 아버지가 사기꾼이라고 나쁜 사람이니까 쟤도 나쁜 아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이런 편견으로부터 보호해줄, 지금 바람을 그대로 맞고 있잖아. 보호해줄 보호막이 없는 거야. 해줄 바람막이가 없는 완의 안타까운 처지를 나타내고 있고요. 완은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온몸을 떨었다. 그러고는 고개를 들어 강물 위에 떨어진 별들을 바라보았다. 며칠 뒤 여기서부터 항원역 강 한가운데 있는 작은 섬에서 불길이 솟구쳤다. 이 작은 섬은 어때요? 완이 외로움을 달래는 공간이지, 그지? 근데 불을 누가 놓았겠어? 완이 놓았겠지. 금푸른 연기가 공중으로 날아오르더니 이내 무리를 뒤덮고는 천천히 흩어져 무로 돌아갔다. 완이 그들의 집을 불살라 버린 것이다. 자, 왜 불살라 버렸을까? 그래도 유일하게 생긴 친구인데, 그지? 친구를 잃은 완의 절망감. 그리고 자신의 처지에 대한 슬픔이 나타난 다른 말로 표출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어. 자, 학습곡 볼게. 위기와 절정인데 완이 강 한가운데서 지금 호리병박을 빼앗았지. 그러니까 누누가 물에 빠지게 되고 누누는 이런 완의 행동을 오해하여 둘의 사이가 멀어집니다. 완의 계획은 뭐야? 누누가 호리병박 없어도 수영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게 이게 완의 계획이었지. 근데 결과는 예상과 다르게 일부러 빠뜨리려고 한 게 된 거야. 그래서 완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고, 누누가 물에 빠진 후 누네와 완의 심리는요, 완이 자신을 속였다고 생각하고요, 완을 원망하게 됩니다. 원망한다. 완은요,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누누가 물에 빠지게 되자 당황하지. 그리고 죄책감을 느끼고요. 믿었던 누누에게서 사기꾼이라는 말을 듣고요. 슬프고 속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도와 진심을 몰라주는 누누에 대해서 서운하기도 하고요. 누누와 완의 관계 변화. 물에 빠지기 전에는요. 진짜 가깝게 지냈지, 그지? 서로 믿고 의지하는 사이였는데 누누가 물에 빠진 후에는 누누가 완을 비난하지. 그리고 강가를 떠나고 며칠 뒤 완은 누누와의 추억이 깃든 섬을 불태운다. 섬 아니고 집 해야겠다. 집을 같이 만들었던 여기 집을 불살라다 됐으니까 집으로 하자. 집을 불태움. 그 다음 갈게. 옆에 어휘하자. 어휘할게요. 자, 분화구에서 용암이 팍 솟아나는 거. 솟구쳤다. 그 다음에 자전거가 움직일 때마다 진짝들이 요동쳤다.
그 다음 갈게요. 자, 결말. 누누는 다시는 강가에 나오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강 쪽으로 쳐다보지도 않았다. 왜요? 너무 원망이 크겠지. 완에 대한 원망과 오해가 크기 때문이고, 완에 대한 원망과 오해가 크기 때문이고, 누누는 외할머니 댁으로 갔다. 거기서 남은 여름 방학을 보내기로 한 것이다. 하루는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외할머니께서 아이들에게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이 외할머니의 이야기, 이게 누누에게 깨달음을 주는 계기가 되는 거야. 깨달음을 주는 계기가 되고요. 주는 계기가 되고, 그때는 나도 너희들처럼 물에서 놀기를 좋아했단다. 하지만 겁이 많아서 뒤뜰에 있는 조그만 웅덩이에서 헤엄치곤 했지. 그런 나를 보시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길 나도 큰 강에서 헤엄칠 수 있다는 거야. 자, 요게 뭐야? 이 아버지도, 이 할머니의 아버지도 완처럼 두려움 때문에 수영을 못한다고 생각한 거야. 수영을 못한다고 생각했고요. 그 말에 나는 너무나 겁이 나서 숨어버리고 말았지. 그런 나를 보고 아버지께서는 급쟁이라고 호통을 치셨지. 그날 아버지께서는 커다란 나무대야. 이 커다란 나무대야는 뭐하고 같은 거겠니? 호리병박하고 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가져오시더니 내가 거기에 앉아 있으면 나를 강 건너까지 데리고 가서 대나무 숲에 있는 새끼 참새를 보여주겠다고 하시더구나. 나는 좋다고 했지. 그런데 아버지께서 강 한가운데서 나를 데리고 갔서는 갑자기 나무 대야를 뒤집어 버리셨어. 요거는 왜? 자, 뭐하고 똑같니? 호리병박을 빼앗는 거하고 같은 행동이지. 자, 완이 호리병박을 빼앗는 거하고 같은 행동이고요. 물에 빠진 나는 허우적대면서 몇 번이나 물을 삼켰지. 무리로 머리를 내밀고는 소리를 질러대며 난리법석을 부렸어. 순식간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지.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나를 냉정하게 쳐다보고만 계셨단다. 자, 왜? 헤엄칠 수영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고, 애당초 나를 꺼내줄 생각이 없었던 게야. 나는 2번이나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올라왔지.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배가 부를 정도였단다. 그러고는 몸이 다시 물속에 가라앉더구나.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하고 생각했었지. 그런데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지. 뭐니 이상한 일이 뭐야? 뭘까? 헤엄치게 되는 거야. 헤엄치게 됩니다. 갑자기 몸이 가벼워지더니 띠뜰 무둥둥이에서처럼 헤엄을 칠 수 있게 된 거야. 난 꽤나 긴장을 하긴 했지만 굉장히 기뻤단다. 그러고는 순식간에 맞은편까지 헤엄쳐 갈 수 있었단다. 그 후로는 더 이상 큰 강에서도 아무런 두려움 없이 헤엄을 칠 수 있게 되었단다. 요까지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지금 할머니께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수영할 수 있게 된 걸 얘기하는 거야. 누누는 이로 젓가락을 물어뜯고 있었다. 자, 왜 이로 젓가락을 물어뜯을까? 곰곰이 생각하는 거지 지금. 완을 오해했음을 깨달은 거야. 오해했음을 깨달음. 누누야, 어서 밥 먹어야지. 외할머니께서 말씀하셨다. 누누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이렇게
말했다. 저 집으로 돌아갈래요. 이거 뭐 누굴 만나기 위해서 자기 오해했는 거 알았으니까 완을 만나기 위해 그리고 사과하기 위해서 그러겠지. 여기 며칠 있기로 한 게 아니냐. 외할머니께서 물으셨다. 아니요, 저 집에 갈래요. 지금 당장요. 말을 마치자마자 누누는 일어나서 걸어 나갔다. 외할머니가 무슨 말을 해도 누누는 듣지 않았다. 그 다음 페이지 이제 마지막. 누누는 그 길로 곧장 강까지 달려갔다. 강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고개를 숙여보니 물가 갈대밭에 빨간 호리병박이 걸려 있었다. 호리병박은 예전과 다름없이 선명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누누는 가만히 앉아서 기다렸다. 자, 누굴 기다릴까요? 완을 기다리는 거야. 완을 기다림. 하지만 강 건너에서는 인기척이라고는 전혀 없었다. 태양이 서서히 저물어 갈 무렵 누누의 눈은 뭔가를 간절히 찾고 있었다. 자, 뭘 찾아요? 완이지, 완. 완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거야. 여름도 지나가고 강 위로는 벌써 새파란 가을 하늘이 찾아들었다. 반쯤 마른 연잎 위에서 어디서 왔는지 청개구리 한 마리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마른 연잎은 강물을 따라 흘러내려가고 있었다. 끝없는 정적이 흘렀다. 끝없는 정적만이. 완은 안 보이고 조용한 거야. 자, 누누는 모든 것을 잊고 물속으로 뛰어들어 헤엄쳐 나갔다. 그녀는 가라앉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헤엄도 아주 잘 쳤다. 그녀의 수영 실력은 이미 강을 건널 수 있을 정도였던 것이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자, 능숙하게 수영을 잘하는 누누의 모습이지. 누누. 그녀는 처음으로 맞은편 초가집에 가보았다. 하지만 그 집의 대문은 단단한 자물쇠로 채워져 있었다. 자, 완이 집을 떠나고 없는 거야. 완이 집을 떠남. 술을 치는 한 아이가 누누에게 말해주었다. 완은 전학을 갔다고. 엄마 따라 여기에서 300리나 떨어진 외갓집으로 이사 갔다고. 계약하기 전날 항문역. 누누는 갈대숲 숲에 걸려있던 빨간 호리병박을 풀어주었다. 자, 이게 호리병박 풀어줬지. 그지? 이제 호리병박이 필요 없는 거야. 수영 실력이 향상되었다는 얘기도 되고요. 완의 수영 실력은 아주 향상되어가지고 필요 없으니까 풀어준 것도 되고, 그리고 자, 왕가의 추억을 떠나보낸다는 의미도 되고, 세 번째는요, 그만큼 마음이 성장한 거야. 마음이 성장함을, 이거 성장 소설이잖아. 그는 성장함을 알 수 있어. 그리고 빨간 호리병박은 반짝반짝 빛을 내면서 그렇게 항문 속으로 떠내려갔다. 자, 학습 꼭 볼게. 누누가요,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 외할머니의 얘기 듣지. 외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완의 마음을 오해한 것을 깨닫고 계약 전날 갈대숲에 가서 호리병박을 풀어줍니다. 누누의 경험 보면 완이 호리병박을 빼앗아 강한 가운데 누누를 물에 빠뜨리지. 극하고 외할머니의 아버지가 나무 대야를 뒤집어 강한 가운데서 외할머니를 물에 빠뜨린 거하고 같지, 그지? 누누가 완이 자신을 속인 게 아니라 자신이 수영할 수 있음을 일깨우기 위한 것임을 이제 깨달은 거야. 지금 깨달은 거야. 결말에 담긴 의미는 빨간 호리병박을 풀어주는 누누는 이제 그만큼 수영 실력이 늘었다는 거고, 왕가의 추억을 떠나보낸 것을 뜻하고 또 그만큼 마음이 성장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까지 본문이고요. 잠시 쉬었다가 뒤에 우리 학습 활동하자.